네, 안녕하세요. 주식 비전입니다. 자, 오늘, 적정 주가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걸 제가, 뭐, 교육 관련해서, 하나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음, 문의가 또 들어와서 짧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뭐, 사실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닌데요. 음,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좀 실적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 종목이 이제 적정 주가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실적을 보고 기업 가치에 투자를 하는 뭐 그런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섹터의 모멘텀이라든지 물론 뭐 실적적인 부분을 당연히 참고를 하죠. 차트도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그럼 뭐 어떻게 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모든 걸 그냥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이 실적적인 부분이 절대 기준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 게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섹터나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뭐 HMM처럼 저런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할 때는 뭐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이제 매수 근거로서 삼고 이제 가는 거고 차트 역시 하나의 매수 근거로서 이제 삼고 가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뭐 다 후행성입니다. 사실 차트 역시 그때그때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호가보다는 후행이고 실질적으로 거래된 거에 대한 기록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완전히 이제 맹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실적적인 부분은 분기가 지나봐야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이런 어떤 섹터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뭐 그런 실적적인 부분을 뭐 기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야 좀 더 빠르게 알 수 있겠죠. 뭐 공장 가동률이 뭐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실적 뭐 다달이 이제 그 매출이 얼마나 지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방문을 하고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실전에 좀 접목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종목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임팩이라고 하면, 오늘 종가가 17,4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비싼 건지, 싼 건지, 판단을 내리기가 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CJENM 같은 거 오늘 아침에 또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고, 여러분들께 계속 사모아가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있고, 직장인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쉽고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현재 적정 주가 수준인가? 아니면 적정 주가보다 싼가? 비싼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들 뭐 좀 있겠지만 가장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하나의 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세요. CJENM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이라는 거는 이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은 뭘 말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발행된 주식 수가 있어요. 보면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있고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190 뭐 이렇게 2천만 주 넘게 이렇게 이제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있는데 여기에 곱하기 해서 현재 주가를 더 이제 곱해주면 시가총액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 이 기업의 뭐 총 주식수 곱하기 이제 주가니까 시장에서 가치를 받고 있는 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100% 지분으로 내가 CJENM을 인수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 3조 8,946억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현재가에 이제 주식을 다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이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이 CJ ENM을 평가하고 있는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가총액이 과연 합당한 가치인가 아니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이걸 알게 되면 아까 적정 주가가 이 정도가 맞나? 지금이 뭐 고평가되어 있나 저평가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좀 어렵게 말했나? 쉽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영업이익이 2,721억이에요. 작년도 2020년도 결산이 나온 게 2,721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지나간 데이터긴 하지만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매년 결산이 나오는데, 이러한 결산에 나온 영업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이제 분기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가는 좀 선반영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물론 뭐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못해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주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지금은 나와 있는 결산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뭐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2,721억입니다. 그럼 여기다 그냥 굉장히 쉽게 곱하기 이거 왜 안 되지? 곱하기 이렇게 나서 그런가? 자, 곱하기 10을 하세요. 10. 그러면 2,721억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조 7,210억이 되겠죠. 그죠? 조가 되겠죠. 이렇게 2.7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아까 시가총액이 3조 8,900억, 그러니까 3조 9천억 가량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랑 작년 결산이 나온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실적 곱하기 10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좀 비싼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올라가 있죠. 2조 7천억 정도가 되면 적정 주가 수준인데 지금 3조 8천억이니까 좀 비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곱하기 10을 하는 거 이게 평균 뭐 코스피 평균 펄을 갖다가 뭐 곱하기 10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업종 펄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뭐 업종 펄하는 거 자체가 가변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 평균 펄 역시 이제 시장이 굉장히 과열권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은 뭐 곱하기 한 15 정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열권으로 넘어가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뭐 이 적정 주가를 구한다고 해서 사실 그 주식이 그 정도 가격까지 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그 값을 잡을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박스피에 있을 때 평균 퍼 뭐 10에서 한 12 정도 왔다 갔다고 했을 때 거기서 보수적으로 이제 잡는 10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는 뭐 15를 곱해줘도 될 거고 그거는 자기가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지만 저는 여전히 평균 10으로 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으로 곱했는데도 저평가된 거는 뭐예요? 엄청 저평가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적정 주가 수준이다 곱하기 10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이구나. 그런데 곱하기 10을 해줬는데 엄청나게 많이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재무제표를 가지고 적정 주가에 대한 대략적인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보고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고 차트를 참고를 해서 지금 위험한 구간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CJEN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분기 실적이 936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게 뭐 2분기 실적은 갑자기 폭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3분기 실적은 뭐 엄청나게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현재 데이터로 미래를 갖다가 예측을 하는 부분을 차트도 그렇고 이제 뭐 재무제표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CJENM은 2018년, 19년, 2020년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왔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뭐 올해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분기에 이제 1분기라는 건 이제 3개월치죠. 그러면 936억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4분기 해서 4를 한다. 그러면 934억 곱하기 4를 했을 때 뭐 대략적으로 뭐 3,700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3,7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자, 그런데 컨센서스 들어가면 이런 이제 좀 시총이 큰 종목들은 잘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추정치가. 한마디로 지금 보니까 올해 매출액이 3조 6천억에 영업이익이 한 3조 정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각 증권사들에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참고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3,700억 정도 그냥 곱하기 4를 한 거예요. 요게 이제 안 나와 있는 기업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1분기 실적이 937억인가 그랬죠. 그랬는데 3분기 이제 3천억 정도가 나오니까 작년보다 한 300억 정도 늘어나는 수준의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해보는 거예요. 3,080억이라고 예상치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곱하기 10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조 정도의 이제 가치가 시가총액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평균 퍼 15를 곱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3,080억에 15를 곱해주면 4조 6천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4조 6천억 대비해서는 3조 8천억이니까 3조 9천억이라고 치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네요. 그죠? 아직도 여전히 적정 주가를 만들려고 하면 뭐 4조 6천원까지 시가총액 올라가야 되니까 주가 상승률이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 이 업종퍼를 들이댄다. 근데 이 업종퍼를 제가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업종이 미디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기업들도 좀 있고, 여기에 미디어라고 안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있고, 뭐 제조업을 하다가 신사업 진출로 미디어를 하게 되면 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업종포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신뢰를 크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뭐 NEW라든지 뭐 A스토리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올랐던 뭐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뭐 그런 종목도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업종퍼도 좀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업종퍼인 29를 갖다가 우리가 잣대로 들이댄다고 하면 올해 미래에 나올 실적 3,080억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 곱하기 이제 29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8조 9천억까지 올라가야 적정 주가 수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이 나와야 돼요. 물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들 빠르게, 그러니까 차트적인 부분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 이 종목이 너무 많이 고평가돼 있나 하고 이제 계산을 해볼 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보면
이렇게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추정 기관들에서 적정 주가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HTS 상에 얼마가 적정 주가입니다 하고 이제 잡아 놨어요. 대략적으로 보면 21만원 적정 주가다라고 지금 전에 직전 적정 주가 대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거 증권사에서 만드는 거지만 잘 안 맞아요. 그리고 항상 뒷북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곱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고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CJENM의 적정 주가를 구하는 거 좀 굉장히 쉽잖아요. 뭐 물론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 CJENM에 진행되고 있는 모멘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IPTV들과의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죠. 어떤 걸 협의 진행 중입니까? CJENM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미디어 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컨텐츠, 이 컨텐츠들을 IPTV에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수수료라고 해야 될까, 이용료를 갖다가 지금 기존에 받던 것보다 좀 올려달라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올려줬을 경우, 안 올려주면 지금 제가 봤을 때 CJENM은 발을 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TVN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CJENM 관련된 컨텐츠들을 IPTV에서 볼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협상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증가를 할 거고요. 사실 CJENM이 이렇게 배짱을 튕길 수 있는 부분들은 티빙이라는 이 OTT 관련된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달인가 한 33% 가입자 증가율이 있었고요. 이번 달도 지금 굉장히 좀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334만 명이라는 가입자 수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337만 명이었나? 334만 명인가?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4만 명이 티빙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34만 명, 뭐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334만 명이라고 했을 때, 1000만, 10만, 100만, 334만 명이라고 했을 때 월 이용료가 7,800원입니다. 자, 7,800원을 곱해줘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60억이라는 월 매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곱하기 12로 했을 때 3,120억, 그러니까 약 3,1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티빙이 예를 들어서 정말 CJENM의 컨텐츠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는 사람들이 IPTV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됐어. 그러면 대부분 다 티빙 가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이번 달까지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뭐 334만 명이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올 연말까지 뭐 800만 명을 가입자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800만 명에 곱하기 7,800원을 해봅시다. 그러면 매출이 6,200억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물론 오리지널 컨텐츠를 생산하고 만드는 데는 투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동안 CJENM이 그런 투자를 안 했냐면 계속 투자를 해서 컨텐츠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은 IPTV에다가 공급을 해서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제는 자체적인 플랫폼에다가 올려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렇잖아요. 조금 받는 것보다는 내가 만든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다,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한국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을 때는, 이 티빙이라는 부분이, 외국에서도, 아니면 아시아에서도 먹힐 경우 800만 이상의 가입자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CJENM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현재 SK텔레콤에서 진행하고 있는 웨이브, 그 다음에 KT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즌이 있는데, 이 두 회사들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통신업체다 보니까 가입자들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OTT 업체들에게 대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넷플릭스라는 엄청난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6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거의 뭐 모든 우리가 이제 보는 외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만 해도 정말 날밤을 새서, 우리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막 볼 게 없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마블이라든지 이런 거 다 디즈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출시를 했을 때는 굉장한 그 소비층을 이제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기존에 이제 국내 OTT 업체들에게 경쟁 상대로서 대항하기에는 조금 한국 OTT 업체들이 힘들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좀 넷플릭스나 아니면 저기 뭐야 디즈니 플러스에 대항해서 국내 OTT 업체들은 가망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내 컨텐츠 소비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KT에서 하고 있는 시즌이라든지 SK텔레콤에서 하고 있는 웨이브라든지 요 세 개가 아마 합병 이슈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OTT 업체로서의 공룡 기업이 또 탄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뭐 충분히 그런 글로벌적인 OTT 업체들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OTT 국내 업체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그냥 이거 뇌피셜로 막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CJ ENM이라든지 뭐 지니 뮤직을 통한 뭐 KT와의 이런 지분이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CJ ENM의 가치가 막 어마어마하게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7조, 8조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적정 주가 지금 21만 원 이렇게 그 예상을 해놓은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는 뭐 아마 이것도 주가가 또 더 상승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또 상향을 하고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티빙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적정 주가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어디까지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막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좀 전에 뭐 임팩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스라든지 이제 이런 급등락주를 우리가 공략하는 데 있어서 내 위치가 그래도 이게 진짜 정말 말도 안 되게 상투를 잡으면 안 되니까 가치적으로 측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급등주도 저평가되어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영업이익 곱하기 10을 해주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뭐 급등주들은 뭐 이런 거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조금 안 어울리죠. 그래서 모멘텀적인 이슈적인 부분들을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만 생각을 해 두시고요. 아까 전에 이제 임팩 같은 거 보면, 요것도 이제 지금 뭐 대선주로 엮여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가총액이 지금 1740억인데, 작년 영업이익을 들이대서 보면, 뭐, 130억이었으니까 곱하기 10 하면 뭐 1300억 정도, 그죠? 거기에, 지금 곱하기 한 15 정도 하면 지금 시가총액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올해 1분기 42억입니다. 컨센서스 들어가서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42억 1분기 나왔으니까 곱하기 4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4, 46, 한 165억에서 170억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곱하기 10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1600보다 지금 1740이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렸죠. 곱하기 10은 보수적인 거라고. 그러면 지금이 뭐 대략 적정 주가 수준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계산을 단순하게 짧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그리고 좀 전에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실적도 있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도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본이 뭐 부채를 다 제외하고 순수 자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PBR이에요. 이거는 좀 계산하기 쉽습니다. 1.89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1보다 높으면 고평가, 1보다 낮으면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1178억이니까 아까 이거는 1740억이었죠? 그러면, 자본 대비해서는, 좀 고평가되어 있구나. 그래서, 요렇게 자산과 영업이익으로,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봤던 CJ ENM, 자본 대비해서 한 얼마나 될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3조 8,900억인데, 자, 보니까 자본이 3조 8천억이네요. 그러면 PBR 뭐 한 배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한 배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뭐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비전에서 여러분들 적정 주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대략적으로 아무 대본 없이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떠들었는데 CJ ENM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짝 풀어드렸고요. 뭐 이거 실질적으로 나는 진짜 뭐 애널리스트처럼 적정 주가 수준을 구하는 거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뭐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건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요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신다면 다양한 종목들 진단이라든지 그리고 신규로 여러분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채널에 보시면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많은데요. 대부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런 종목들에게 들이대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